오늘은 신호탐지에서 착각 상관까지 이런 주제고요. 신호를 탐지한다 라는 것은 위험을 감지한다, 보통 이 말하고 비슷하게 쓰여요. 우리 인간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게 생존에 중요했기 때문이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면, 위험이 있다는 신호를 탐지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이 있다는 신호를 잘 탐지하는 사람은 생존에 그만큼 유리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조상들은 대부분 그렇게 위험을 잘 탐지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신호를 탐지한다 라는 부분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좀 더 극적인, 때로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적용이 되기도 해요. 특히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항 검색대에서 그 위험한 물건들을 감지해내지 못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무 일 없이 그 공항 검색대를 잘 통과하겠지만, 아무 일 없이, 정말 아무 일이 없어서 공항 검색대를 잘 통과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뭔가 위험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탐지해내지 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건이 벌어진 게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었던 9.11 테러 같은 사건이에요. 이런 신호 탐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생한 사건이죠. 2001년이면은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사실 전의 일인데, 뭐 저는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001년 고3 때인데, 어떻게 보면 가을에 뭐 별일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교무실 들어가 보면 다 이 뉴스 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사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게 맨하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 이 테러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당시에는 이 자유무역의 상징과 같은, 또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이 빌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쌍둥이 빌딩입니다. 보통 남측 타워, 그래서 사우스 타워, 노스 타워 이렇게 불렀었죠. 남측 타워, 북쪽 타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초고층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항공기 2대가 이 건물을 그냥 직격한 거. 그리고 그 직격한 부분이 하필이면 또 이 건물의 무게중심이었던 거지.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얘기죠.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하는 과정서부터 이 쌍둥이 빌딩 2대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2대가 납치된 거죠. 하나씩 부딪히기까지 공중 납치를 해서, 하이잭이라고 하죠. 하이잭해서 부딪히기까지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몇 층에 부딪혀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계산해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비행기가 부딪힌 층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 죽었고. 그래서 막 굉장히 미국 전체가 국민들이 되게 우울해했죠. 슬퍼하고, 또 그 우울과 슬픔이 지나가고 나서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해서 이 당시에 이 테러를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의 수장을 이제 잡으려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전쟁을 하러 가고 이제 그랬었죠.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막 국민들 앞에서 테러의 전쟁 선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했다는 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 수업의 주제인 신호탐지를 잘 못한 거예요. 공항 검색대를 테러리스트들이 무사히 통과했거든. 커터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커터칼 이런 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 발화물질, 인화물질 이런 거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뭔가 삐죽한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심지어 손톱깎이 같은 거 가지고 있어도 다 뺏기잖아요. 요즘에는 노트북 같은 것도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 다른 거 숨겨놓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어쩐 일인지 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국내선 항공인 거지. 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요 지금 납치한 비행기 2대가 미국 국내선 항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국내선 항공은 조금 이제 보안 검색을 뭐 허술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대충 할 때도 있거든. 사람 많이 몰리고 이렇게. 특히 여름 휴가철 같은데 공항 이 검색대에서 검색대 통과하는 데만 뭐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사람들 계속 줄 서 있으면은 그 보안 검색하는 요원들도 지치고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압력을 받는 거죠. 아, 이 사람들 빨리빨리 다 들여보내줘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허술하게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이용한 거지. 그런 것도 이용을 해서 작은 커터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통과가 된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그 커터칼 하나로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장악한 거죠. 커터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기장, 부기장 거기 승무원들 다 이렇게 위협해서 비행기를 장악한 거예요. 커터칼 하나로. 그러니까 뭐 총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장악한 게 아니라 커터칼 하나로. 그리고 그 커터칼 하나를 잡아내고 그걸 못 들고 들어가게 했으면 이 테러를 막을 수도 있었던 거지. 사실은.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죠. 이 테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냐 안 되냐의 마지막 관문이 그 공항 보안 검색대였는데 그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엄청난 테러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무게중심에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막 건물들이 진짜 막 가루가 된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와르르르 막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막 카메라에 잡히고 막 그랬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또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희생된 사람들의 이제 살아남은 가족들, 친구들, 어떻게 뭐 한 달이 건너면은 다 그냥 아는 사람들일 텐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호탐지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신호탐지 이론에 따르면 네 가지의 우리는 이 네 가지 차원, 네 가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관련 없는 소음들이죠. 소음들. 이게 꼭 소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이즈라는 게 어떤 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이고 또 후각적인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관련 없는 무관한 자극들 안에 숨어 있는 중요한 자극, 이걸 타겟이라고도 불러요. 타겟. 노이즈 안에 숨어 있는 타겟, 중요한 목표, 이런 목표 자극을 탐지해 내느냐 아니냐를 설명하는 그 이론이 신호탐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SDT라고 부르는데 Signal Detection Theory죠. 그래서 네 가지가 일단 첫 번째 차원은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로축에 있는 거죠. 어떤 자극이 있냐 없냐, 존재하냐 부재하냐.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존재하는 거를 탐지해 냈느냐 못했느냐, 그 차원입니다. 탐지와 미탐지의 차원이죠. 그래서 있는 거를 있다고 하는 것을 적중이라고 불러요. 적중했다. 히트. 그러니까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에 커터칼이 있는데 그 있는 커터칼을 확인을 한다.
뭔가 발화물질, 인화물질이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한다. 그러면 히트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그 엑스레이상에 나타난 이상을 의사가 확인을 했어. 또는 방사선사가 여기에 이상이 있는데요 라고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히트입니다. 근데 반대로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또는 뭐 CT 찍고 다 찍었는데 분명히 거기에 이상이 있는데 그날따라 그걸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이상 신호를, 시그널을 발견하지 못했어.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그 시그널이 그 CT 사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탐지해내지 못했어. 그런 거를 누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 공안 검색대에서 가방에 커터칼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 커터칼을 감지해내지 못했다. 그건 미스한 거죠. 어떻게 보면 9.11 테러는 이 미스 때문에, 누락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신호탐지 이론에서 존재하는 거를 탐지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 거죠.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잘못 탐지할 수도 있어. CT 사진 찍었는데 사실 깨끗한 거죠. MRI 찍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깨끗한 거예요. 또 내시경 검사 같은 거 했는데 깨끗해. 근데 없는데 뭔가 있다고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런 걸 헛경보라고 불러요. 헛경보. false alarm. 공항 검색대 탐색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커터칼이 있다고 잘못 반응하는 거야. 뭔가 위험스러운 게 있다. 발화물질이 없었는데 발화물질이 있었다고 잘못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은 막 뒤에 사람들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검색하는데 하도 오래 걸리고 시간 끌고 그러면은 괜히 짜증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꾸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 만약에 없는데 있다고 잘못 감지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없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있다고 막 그러니까 약간 그 잘못 진단한 거지. 진단이 완전히 틀렸어.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부재, 자극이 없는데 없다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공항 검색대 탐색자가 커터칼이 없는데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정기각이라고 그러죠. correct rejec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호탐지 이론에서 정확도 정확하게 뭔가 신호를 탐지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것의 비율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없는 걸 없다고 여기는 비율이 또 높은 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뭔가 오류가 났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는 부분도 두 종류인 거야. 누락했다. 없는데, 아니, 있는데 없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헛경보. 없는데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도 다 문제입니다. 여기 또 이제 그 마약 탐지견 이런 것도 마약 탐지견들 또 폭발물 탐지견 이런 강아지도 훈련시켜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강아지들에게 결국 이 신호탐지 이론을 훈련시키는 건데 신호탐지 이론 중에서 있는 걸 있다고 탐색하고 없는 걸 없다고 탐색하는 것을 잘 훈련시키는 거죠. 폭발물이 있을 때 있다고 잘 봐야 되고 없을 때는 없다고 잘 넘어가야 되고 마약이 있을 때 있다고 잘 감지해야 되고 없을 때는 없다고 잘 감지해야 됩니다. 그런 걸 훈련하는 게 마약 탐지견, 폭발물 탐지견입니다. 또 이 가스 누출 같은 게 잘 있느냐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스가 누출됐을 때 누출됐다고 잘 탐지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히트가 높은 기계여야 될 겁니다. 없는데 자꾸 있다고 울려대고 또는 있는데 막 없다고 누락시키고 이러면 안 될 거예요. 예전에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탄광 안에서 일하다 보면은 거기도 막 일산화탄소, 메탄가스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탄광 안이 그런 그 인간을 생명을 위협하는 가스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 그 안에 있던 광부들 다 죽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탐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기계로 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일종의 이제 동물을 집어넣어서 그런 걸 하기도 했죠. 특별히 동물을 사용할 때는 까나리아라는 새를 사용했는데 그 새가 냄새에 되게 민감한 새였어.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 새를. 그래서 그 만약에 카나리아라는 새가
죽으면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괜찮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신호 탐지를 활용하는 거죠. 누락의 위험성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2003년 2월 1일에 있었던 콜롬비아호 폭발이에요. 이 콜롬비아호 유인 우주선이었습니다. 유인 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타고 있다는 얘기죠. 우주 비행사가 7명이 타고 있는 우주 왕복선이었어요. 나사에서 개발한 거고. 근데 일단은 쏘아 올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쏘아 올려서 우주로 간 거지. 우주로 갔는데 돌아올 때 실패했어요. 돌아올 때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에 진입할 때 그 일종의 이제 마찰이 생기거든. 대기가 없는 곳에서는 그런 마찰이 안 생기는데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우주선과 그 대기의 마찰이 막 생겨서 어마어마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을 한번 만들고 나서 재활용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주선을 재활용하기가 어려워.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 열을 견디고 나면은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특수한 재질의 어떤 메탈, 금속을 인위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발견해 다시 해내든지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겠다. 뭐 지금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날이 진짜로 올 수도 있겠지. 계속 발전하면.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 콜롬비아호가 대기권에 진입하다가 결국에는 그 열을 견디지 못한 거야. 그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그 마찰열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당연히 그 안에 타고 있던 우주비행사 7명은 그냥 흔적도 없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우주선 좌측 날개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우주선 좌측 날개 구멍을 통해서 뜨거운 열이 우주선 안으로 계속 유입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주선을 보호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 거지. 그럼 이 좌측 날개의 구멍은 언제 난 거냐? 이게 갑자기 뭐 우주에서 수행해야 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륙할 때,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지구에서 하늘로 떠 올라갈 때, 그때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진작에 확인했으면은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수리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쉬쉬하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미스한 거죠. 있는 문제를 감지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뭔가 이물질이 있다는 거를 관찰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 상급자가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사에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데도 이 사건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요즘에 나사에서는 만약에 누가 좀 이거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예 쏘아 보내질 않아요. 바로 발사 정지. 또 발사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냥 상급자가 야 별거 아니야 그거 괜히 얘기하지 마 괜히 언론에서 또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너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조직 문화였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위험 신호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아쉽게도 이 우주비행사 뛰어난 인재들 7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락도 위험하지만 아까 또 말했듯이 헛경보도 좀 위험하다 그랬죠. 없는데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없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뭐 어르신들 얘기하면 돌팔이 의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한다 그러지. 약간 돌팔이 의사들이 뭐 없는데 자꾸 있다 그래. 뭐 찍어봐야 된다고, 검사해봐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돈 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약간 헛경보의 위험성이 있긴 있어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헛경보, 이렇게 헛발차기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위험성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 딱 보고서 바로 임팩트 있게 팍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에다 대고. 근데 공은 지금 하늘에 여전히 떠 있는데 발만 이렇게 휘두르는 거를 헛발질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이것도 헛발질이죠. 헛발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좀 애매모호한, 뭔가 있을 듯 없을 듯한, 그러니까 시각적인 노이즈들이 많이 있는, 노이즈와 타겟이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 자극을 보여주고, 여기서 뭔가가 있나요? 막 찾아보라고 해. 그러면 이제 제일 왼쪽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지 좀 찾아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화살표로 가리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거뭇거뭇한 이런 부분에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막 동그라미를 쳐놔요. 사실은 정확한 타겟을 감지하지 못했는데도 뭔가 있다고 그냥 계속 주장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가운데 가보면은 가운데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조금 거치면서 실제로 뭔가 드러났죠.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떤 시그널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가운데 그림이나 제일 오른쪽 그림이 아니라 제일 왼쪽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제일 왼쪽 그림이 엑스레이나 MRI 결과를 보고 의사가 어떤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종양이 없다고 차라리 판단을 하든지,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옳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아니면은 나중에 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데 그냥 그럴 때조차도 뭔가 없는데 비스무리한 거를 막 찾아내는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제일 왼쪽 그림에서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은 진짜 종양이 있는 부분이 아닐 거 아니야. 그거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엉뚱한데 메스를 가해서 괜히 그 수술비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도 있죠. 진짜로 뭔가 종양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는데 그 다른 부분에 있는 종양은 여전히 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헛경보라는 상황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 인간은 별 의미 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패턴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왼쪽을 보면 왼쪽 그림의 가운데를 보면은 뭔가 검정색 삼각형이죠. 그렇죠? 검정색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근데 삼각형이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이건 사실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삼각형이 있는 걸로 지금 본단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뭐 적절하게 그 각도를 배열해서 그 동그라미에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좀 각을 배열해서 구멍이 난 그 동그라미들을 적절한 곳에 위치시켜 놨을 뿐이거든요. 근데 적절한 곳에 이 하얀색 동그라미에 이 구멍 뚫어 놓은 것을 적절한 곳에 위치시켜 놨을 뿐인데, 이렇게 적절한 곳에 위치시켜 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검정색 삼각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의미 있는 검정색 삼각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심지어 뒤에 이 검정색 삼각형이 뒤에 또 다른 삼각형을 지금 가리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뒤에 지금 하얀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아마 또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위로 삐쭉, 옆으로 삐쭉, 또 오른쪽으로 삐쭉, 그냥 이런 걸 그려놨을 뿐인 거거든. 근데 이런 걸 그려놨을 뿐인데 그 각도가 적절히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뭔가 연속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이게 연속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앞에 검정색 삼각형에 의해서 뒤에 흰 테두리를 가진 삼각형이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 삼각형이 검은색 실선으로 된 삼각형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의하고 이런 헛경보를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연습시키고 훈련시켜 가는 게 일종의 전문가가 되어 간다는 거겠죠.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 갈수록 있는 걸 있다라고 정확하게 적중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고, 전문가가 되어 갈수록 없는 거를 있다라고 헛경보하는 거는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지금 요 그림 보더라도 약간 애매모호한 물체를 우리는 뭔가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맥락에 맞는 의미 있는 물체로 파악하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맥락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애매모호한 물체일 뿐인데 그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좌측 상단에 블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블랍.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블랍이에요. 그냥 희미하고 뭔지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어떤 물체죠. 정체를 특정할 수 없는 정체 불명의 물체입니다. 그게 블랍이니까. 근데 B 그림을 보세요. B 그림은 이 블랍을 조금 세워놓은 것 뿐이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 지금 뭐 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뭔가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또는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컵이 있다, 또는 뭐 어떤 텀블러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A 그림, 좌측 상단에 있는 A 그림, 이 블랍을 조금 세워놨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C 그림을 보세요. C 그림도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이거를 신발이라고 인식해, 사람들. 근데 이것도 사실 A 그림 블랍이거든. 그냥 A 그림을 적절하게 그냥 배열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 사진을 전반적으로 희미하게 만들면서. 근데 이런 맥락이 제시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신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C 이제 오른쪽에 있는 D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랍이 지금 두 군데 있거든요. 똑같은 걸 하나는 세워놓고 하나는 지금 좀 이제 가로로 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조금 앞에 있는, 사진 앞에 있는 이 블랍은 소화전이라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가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소화전이어야 하는 거지. 근데 똑같은 블랍을 가로형으로 다시 바꿔서 조금 뒤쪽에 길가에 이걸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동차라고 해요. 근데 이거 사실 두 개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애매모호한 것을 애매모호하게 남겨두지 않고 어떤 맥락 안에서 그 맥락에 맞는 걸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어떤 맥락, 틀, 또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어떤 걸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요소들, 맥락, 상황, 어떤 틀에 맞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착각상관이라는 걸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illusory correlation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상관은 말 그대로예요. 상관관계를 착각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 특정한 관계나 패턴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그냥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관계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착각을 해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나치군이죠. 나치군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막 싸울 때 독일군이 런던 대공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런던 대공습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템즈강하고 리젠트 파크 뭐 이런 이제 요런 주변에 포탄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포탄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지도에서.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보니까는 표시를 해 놓고 이거를 그 종이를 두 번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가운데 이렇게 한 번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도 한 번 접고 그러면 십자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십자 모양으로 4등분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 2, 3, 4분면으로 나눠본다는 얘기지. 1, 2, 3, 4분면으로 나눠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죠.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뭔가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포탄들이 2, 4분면과 4, 4분면에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그렇죠? 십자로 2, 4분면과 4, 4분면에 포탄이 집중돼 있어. 그리고서 이거를 확인한 이제 영국 정보부에서 어떤 의심을 했냐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지역에는 독일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독일 스파이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자기 편을 안 죽일 거 아니냐. 자기 편을 안 죽이기 위해서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지역에만 포탄을 집중시킨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 4분면과 3, 4분면 지역을 아주 샅샅이 뒤진 겁니다. 독일 스파이를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에너지를 엄청나게 투입을 한 거지. 뭐 가가호호 다 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뭘 찾았을까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 없어. 꽝이었어, 꽝. 그렇게 막 다 뒤졌는데, 막 하수구까지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독일 스파이는 그냥 독일 스파이의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착각상관이거든.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X자로 나눠봤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똑같은 그림에 그냥 X자로 선을 걷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포탄이 몰린 부분이 있는 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X자로 나눴을 때. 그냥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인 건데, 10십자로 나눴을 때는 분명히 뭐 2, 4분면과 4, 4분면에 포탄이 몰려있는 것 같아 보이죠.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인 것 같아 보여요. 상관관계가 있고 심지어는 막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독일군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1, 4분면, 3, 4분면에는 포탄을 떨어뜨리지 않은 거다. 근데 이거를 X자로 나눠놓고 보니까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꼭 10십자로 나눠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X자로 나누는 게 더 맞는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X자로 나눠보니까 포탄은 무작위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작위였던 거. 랜덤이에요, 랜덤. 그냥 말 그대로 런던 대공습은 아무데나 막 포탄을 뿌려댄 거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패턴에 나타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이 무작위적인 거를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10십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학에서 그 좌표평면 그리듯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뭔가 패턴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사실은 무작위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게 착각상관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이런 착각상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무작위적인 것인데 그걸 무작위라고 인정하지 않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탐지 이론과 착각적 상관 같은 부분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전문성을 얻어갈수록 착각 상관은 덜 빠져야 되겠죠.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정확한 상관관계와 개연성, 인과관계를 파악해 나가고, 착각 상관에는 덜 빠지는 사람이 전문가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호탐지 이론이라는 게 통계적인
통계의 해석 문제, 또 어떤 범죄, 그렇죠? 범죄 수사에 대한 판결의 문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통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연구자의 분석 방법이나 데이터 수집이 잘못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 여기 세로에 보면은 어떤 변수가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가로축에 보면은 연구자가 관찰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변수가 실제로 효과가 있어,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효과가 관찰을 됐어, 그런 거는 어떤 가설이나 예측이 검증됐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약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어, 그럼 검증된 것이. 근데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나는 그거를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만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실험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내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술력이 충분히 이 효과를 검증할 만큼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 내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아.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이 또는 적절하지 못했어. 여러 가지 오염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 오염 요소들, 아까 신호탐지 이론에서는 노이즈겠죠, 노이즈. 여러 소음들에 그래서 가려져서 이 효과를 적절히 끄집어내지 못했어.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 이 없다고 누락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거를 통계학에서는 통계적 일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있는데 없다고 자꾸 하는 거. 일종 오류가 발생.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자의 그 역량의 문제예요, 사실.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때 자꾸 있는데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효과가 없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만 있다고 나와. 근데 이것도 뭔가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없는데 있다고 자꾸 얘기해. 오경보죠. 이런 경우는 통계적 이종 오류라고 그래요. 통계적 이종 오류. 어떤 효과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나왔는데 자꾸 아프리카에서만 있다 그래. 다른 나라에서만 있다 그래. 그 연구자한테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경보가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원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원인이 작용해서 거기에서만 자꾸 있다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없는데 없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기각을 한 거죠. 가설이나 예측이 기각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설이나 예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없는데 없다고 잘 나오면. 그리고 이제 범죄 판결, 어떤 형량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법기관의 실수로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범죄가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없었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있는 걸 있다라고 판결을 했어, 그 다음에 없다고 판결을 했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범죄가 있었는데 판사도 있다라고 딱 판결을 했어, 유죄. 그러면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범죄가 없었어, 근데 없었던 거를 실제로 범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서 무죄. 그러면 역시 이것도 문제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범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자꾸 판결을 해.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분노를 부르는 무죄가 되겠죠. 분명히 뭔가 있는데 제대로 이걸 확인을 못해. 증거 뭐 불충분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있는데 결국에 판결은 무죄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보통 대중들은 이 법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감정에서 받아들이질 못하죠. 근데 반대로 범행이 없었는데 있다고 나왔어. 그럼 되게 억울하지. 억울한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항소해서 고등법원 가고, 고등법원에서도 뭔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또 받아보려고 하고, 그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일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법률적인 다툼, 법률적인 싸움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근데 이렇게 요즘 보면은 없는데 있다고 해서 억울하다 하는 사람 되게 많고, 또 있는데 없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들 화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많고.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밤에 좀 어둑어둑해질 때 그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어떤 사람, 사냥꾼 2명이 이제 사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보니까는 저 멀리서 노랗고 좀 커다란 물체가 좀 뭐 희미하게 좀 보이는 거지. 근데 그렇게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찰나에 곰의 울음소리가, 으르렁거리는 곰 울음소리가 특유한 그게 있거든. 그 곰의 으르렁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새들이 갑자기 퍼덕거리면서 막 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저기 좀 누르스름하게 뭔가 보이는 저게 곰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곰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아예 결론을 내려버린 거지. 곰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사냥꾼들이 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 사냥을 위한 그 총이 있는데 그 총을 겨냥해 가지고 거기다 대고 그냥 막 쏴댄 거예요. 곰한테 잘못 걸려서 자기들이 죽느니 먼저 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지. 그리고서 막 쏘고 나서 이제 총소리가 빵빵빵빵 어마어마하게 막 연사로 다 당겨버렸으니까 소리가 나다가 잠잠해진 겁니다. 조용해졌길래 이제 곰도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슬슬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천천히 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뒤에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가까이 가서 이걸 보니까는 이게 곰이 아니라 텐트야, 텐트. 멀리서 있었던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텐트였는데, 텐트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피가 튄 게 막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을 보니까 안에 어떤 남녀가 이 바깥에서 이제 캠핑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죠. 캠핑을 하던 남녀가 사냥꾼들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냥꾼들은 신호 탐지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없는데 있다고 한 거지, 지금. 헛경보죠. 헛발질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법률적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에서 이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과실치사 정도로 끝나야 돼요? 이게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거든. 의도는 없었잖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 곰인 줄 알고 쏜 거잖아.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서 이게 또 억울한 유죄냐? 사냥꾼들은 억울한 유죄를 주장할 수 있겠지. 나는 의도가 없었다. 곰인 줄 알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은 이 연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또 이 사람들하고 되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노를 부르는 무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적절한 선에서 어떻게 뭐 판사가 판결을 내렸겠지만, 일단 내 기억이 맞다면 사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옥 가는 정도로 이제 끝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신호탐지 이론이 통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랑도 연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히트와 정기각, 있는 걸 있다고 하고 없는 걸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경력이 좀 쌓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있는 걸 있다고 하고 없는 걸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 쌓이는 거냐, 그만큼의 우리 뇌가 발달을 하는 거냐 싶지만 그렇진 않아요.
대학만 졸업하고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요즘엔 대학 졸업한 거 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기간, 10년 이상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직업군들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그러니까 의사들, 또 소방관들이 불이 난 건물에 뛰어들어서 어떤 불길을 예측할 때, 또 물리학자, 회계사, 보안 분석가, 체스 게이머 이런 직업들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직업들에 들어가거든. 근데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한 직업들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하면은 반응의 정확도, 신호탐지 이론에서 히트와 이 올바른 정기각의 커렉 리젝션의 비율을 높일 수가 있죠. 근데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경험을 쌓는다고 반응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반응 정확도를 늘 날카롭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공급받으면서 반응 정확도를 날카롭게 유지해야 되는 직업들도 있는 거죠. 계속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정확도가 유지되는 직업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분야에서 그냥 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경험들, 케이스들을 계속 습득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입학사정관들이죠. 또 인사업무 담당자들, 직원을 채용하고 학생을 이렇게 학생도 이제 입학시킨다, 채용한다, 뭐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든. 그 사람의 이력서에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사람의 수학 능력,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지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 사람들.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 또 국가정보기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이죠. 국정원 같은 데서 일하는 이런 정보 분석가들, 또 내과의사, 외과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 계속 공부해요, 이 사람들. 또 증권 중개인들, 주식 분석사들, 그러니까 보험하고는 다른 거죠. 보험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예측이. 근데 증권은 달라, 주식 투자는 달라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야들이 이렇게 인과관계가 좀 불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응의 정확도, 신호탐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그냥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런 반응의 정확도를 계속 높이면서 내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지.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식을 내 머릿속에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반응할 이 준비를 갖춰놓지 않고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false alarm, 없는 데 있다고 하거나 miss, 있는 데 없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호탐지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